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난 살만 빠지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아니 진짜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져요, 혈당이. 그 잡을 수가 없어요, 혈당을.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탄수화물지만 착한 탄수화물은 억울하다? 우리 몸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건강한 100세를 위한 필수 지침서 글로벌 건강비법 최강 100세. 네, 오늘은 건강과 젊음을 위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봤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한의학 박사 하정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세 건강지침이 한의학 박사 하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여름을 앞둔 딱 요맘때 좀 더워지려고 하고 옷도 가벼워질 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혹시 원장님도 다이어트 해보셨을까요? 아유, 그럼요. 다이어트는 평생의 동반자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뜨겁냐면 소위 기적의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비법들이 약 2만 6천 개 정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 찐 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네.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미국의 유명한 다이어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비기스트 루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 데니 카일 씨 이야기입니다. 방송 출연 당시 데니 씨의 몸무게는 195kg이었는데요. 30주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몸무게를 87kg으로 감량하는 데 성공했었죠. 얼마를 뺀 거? 100 얼마를 뺀 거죠? 문제는 네. 힘들게 줄인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6년 만에 데니 씨의 몸무게가 87kg에서 133kg까지 늘었거든요. 아니 다시 87 갔다가 133으로 넣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줄 몸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니 씨만 심각한 요요를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당뇨병 및 소화기 및 신장질환연구소의 신진대사 전문가였던 케빈 홀 연구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14명의 대상을 체중이 6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대회전보다 몸무게가 줄어든 사람은 1명뿐이었고요. 4명은 대회전보다 오히려 몸무게가 더 늘었습니다. 대회 기간 58kg을 감량했던 출연자 대부분이 요요를 겪으면서 평균적으로 체중이 41kg이 도로 늘었죠. 다이어트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힘겹게 뺀 그 살들을 다시 붙이는 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요요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배소희 씨,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이어트를 선언했지만 찌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고무줄 몸무게로 결국 실패를 거듭하게 됐는데요. 쫄쫄 굶었다 하는 폭식은 오히려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고 내장 지방 증가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높은 체지방과 복부 지방률로 심한 과체중인 배소희 씨.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요요도 심하고 혈액 검사 자체가 결과가 나빠진 걸까요? 체중 변화가 너무 심해요. 10kg을 넘나드는 체중 변화를 경험한 분들 중에는 다이어트 하는 동안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섭취량을 확 줄이면 우리 몸에선 특별한 적응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적응이요? 1944년에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진이 굶주림이 인체 대사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남성 36명을 대상으로 한 식사 실험이었습니다. 처음 12주 동안은 하루 섭취량을 3,200kcal 제공하다가 그 후에 24주간은 일일 섭취량을 약 1,500kcal로 제한했죠.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섭취량을 제한한 24주 동안 참가자들의 체중은 약 25%나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기초 대사율은 무려 50%나 급감했습니다. 대사율은 사람이 숨쉬고 혈액이 온몸을 돌고 세포들과 내장 기관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는 데 쓰이는 기초적인 에너지인데요. 바로 그 기초 대사량이 급감하면서 참가자들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체온도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면 뭐 먹는 양을 늘렸을 때는 대사율도 올라가고 체중도 다시 회복이 됐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죠? 다시 정상적인 칼로리를 지급하니까 체중은 원래 몸무게보다 더 빠르게 늘었어요. 그런데 50% 급감했던 대사율은 그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섭취 열량이 줄어드는 극한 상황을 겪은 뒤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해두는 적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급격한 몸무게 감량 없이 대사율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요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안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데 사실은 우리 살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인 밥 때문에 살이 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먹는 밥을 줄이지 않고 또 어떻게 살을 뺄까? 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단결 성분이 각설탕 2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면도 좋아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은 일일 최소 100에서 130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즉석밥 한 공기나 한 공기 반이면 우리 몸에 쓸 에너지는 충분한 거죠. 정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공자량의 3배 이상이나 탄수화물 많이 먹는 분들이 60%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네네. 한 공기 먹어야 될 걸 3공기 먹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먹은 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슬고슬 지은 흰쌀밥 좋아하시죠? 그다음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빵 그리고 국수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한 결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위험에 빠진다는 무서운 합병증인 당뇨 망막증. 음식을 먹은 후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이대로 둬도 우리 몸엔 괜찮은 걸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복부 지방률은 표준을 훌쩍 넘어섰고 혈당 수치와 당화혈 색소 모두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쵸. 이게 무서운 거죠. 밥, 빵, 면을 많이 드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당 관리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밥을 먹으면 침과 위와 소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포도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로 전달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자연스럽게 포도당, 즉 혈당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체내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빨리 소모되지 못하니까 혈당 수치가 오르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좀 위험 인자인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루 100g 이하로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뇌세포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저하되어 집중력 저하, 두통, 네.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끊고요. 네. 착한 탄수화물을 골라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도정을 안 해서 외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곡물엔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 물과 결합하면서 점도가 높아져 당질의 확산 속도를 억제하죠. 혈당 상승이 느리니까 인슐린 분비도 서서히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과연 착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되찾은 건강과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50세의 윤미정 씨입니다. 결국 40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간이 좀 안 좋은 내력이 있어요. 킬로그램을 감량 후 2년 동안 유지 중이라는데요. 카무트는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주식으로 섭취했던 고대 곡물인데요. 이집트의 왕인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 중 발견된 왕의 곡물로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오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무트는 곡물인데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또한 혈당이 낮다고 알려진 현미나 귀리에 비해 낮은 혈당 지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무트 발화가 된 거라서 바로 밥을 지으셔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물을 마시자 생각해서 발화 가무트로 볶아서 직접 우려내서 차로 마시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바라카무트를 볶은 후 끓인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건강에 좋은 바라카무트 차가 완성됩니다. 와, 이게 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허기가 사라지더니 살이 서서히 빠지더라. 이게 착한 탄수화물의 효과인 건가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라제의 경우에는 지방간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네. 실제로 카무트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만지를 대상으로 카무트 식빵을 먹여봤더니 체중도 줄었지만 간 조직 내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했고요.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카무트 섭취 실험을 해본 결과도 체지방량 3.7% 감소, 중성지방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무트의 유효 성분이 간에서 지방 조직을 합성하는 비만 위험 인자를 억제해서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요와 혈당 관리 실패로 인해서 건강에 계속 적신호가 켜지신 분들도 착한 탄수화물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좀 생겨나는데요. 이 두 분의 2주간의 도전을 함께 보시죠. 이 전부였던 그녀의 식탁에 구색을 맞춘 음식들이 있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황금빛. 발화곡식이라서 영양소도 풍부. 따로 불리지 않아도 돼서 백미처럼 간편합니다. 이젠 따뜻한 밥을 드시네요. 이거는 그 현미 가시라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먹기 괜찮네 그래도. 맛있지? 진짜 맛있긴 하다. 맛있다. 카무트와 같은 착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면 식이 조절과 함께 살이 빠지게 됩니다. 2주간의 도전, 두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배소희 씨는 체중과 체지방량이 확연히 감소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도 좋아졌습니다. 박홍금 씨 또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요.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낮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를 만든 걸까요? 착한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다량의 항염,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 셀레늄은 다이어트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라카무트는 씨앗이 발화되면서 셀레늄 함량을 증가하고 항산화 활성 또한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 통곡물 중에서도 발화곡물이 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죠? 종자는 발화 과정에서 외부 유해 물질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비타민,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 항산화 비타민 등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바라카무트 역시 식이섬유, 셀레늄, 뇌의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 칼슘,
마그네슘 등 영양 성분들이 증가했고 발화하는 과정에서 전분질 분해가 일어나게 되어 당과 단백질의 소화를 정대시키는 점도 발화 곡물의 장점입니다. 네, 착한 탄수화물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의 해결사 노릇까지도 톡톡하게 해내게 된 건데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리 착한 탄수화물이어도 과잉 섭취는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발화카무트의 경우에는 밀 알러지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고 통곡물의 다양한 영양과 흡수에 도움이 되는 발화공법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혈당 잡고 살 빠지는 착한 탄수화물의 기적. 자, 오늘도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 주신 한약 박사 하병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비법을 찾아가지고 글로벌한 건강 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